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올려서 큰 주름을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주름은 또 돈을 쓰시면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름에 관련된 브러쉬들을 샀거든요. 이런 거 쓰시면은 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쓸 수가 없겠죠? 큰 주름, 저는 큰 주름 만들 때 한 10만 이하 폴리곤에서 요거를 스탠다드 브러쉬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쓰면은 뭔가 매끄럽지 않죠? 뭔가 득득득득 거리는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매끄럽지 않게? 이게 그 어, 브러쉬에 보시면은 스트로크, 스트로크에 레이지 마우스 보시면,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레이지 마우스가 켜 있어요. 근데 이게 레이지 스텝이 0.25거든요. 좀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이거를 낮춰주세요. 0.1로. 그러면 그런 드드득 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스무스 그냥 주름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주름 스컬프팅 하는 게 아니고, 이 주름들은 어차피 마블러스에서 다 크게 만들어 주시고, 튜토리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다들 잘 하시잖아요. 이런 거 넣어주시고, 뭐 큰 주름이 이제 완성이 됐다. 그러면 주름은 디테일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요. 면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폴드, 그러니까 큰 주름, 그 다음 마이너 폴드, 요런 데 보시면은 접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큰 주름 말고 좀 미세하게 접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폴드라고 해서 오래 접혀져 있다가 옷을 입었을 때 생기는 그런 잔주름들. 이제 이런 마이너나 뭐 메이저 폴드 같은 경우에는 다 표현을 할 줄 아세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한 2%를 더 이제 메모리 폴드를 해줄 건데, 요거는 최고로 올리신 다음에, 제가 이 브러쉬를 사놨어요. 여기서 이 침대에 원래 쓰는 브러쉬인데, 요거를 인텐시티를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막 그 접혀 있다가 옷을 입은 느낌의 그 메모리 폴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면 재질의 옷에 할 때 좀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세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잘 안 예, 보여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막 막 옷 오래 접혀 있다가 입으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해주는 건데, 요것들이 지금 세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서브센스 가져가가지고 텍처링을 하고 렌더링을 막상 해보면 요런 주름들이 거의 이 정도 세기로 안 나와요. 그리고 애초에 뭐 표현을 할 때 인텐시티를 낮춰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요걸 다 뒤덮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심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요 브러쉬가 있어요. 뭐 스티치랑 같이 있는 브러쉬. 이런 팔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처럼 그 스티치를 안 넣는 이유가 잘 안 보여요. 티셔츠는 티셔츠만 입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마감 처리, 옷은 마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감 처리들 해주시고, 옷 여기 끝에 마감 처리들 해주시고, 여기도 마감 처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마감 처리가 됐으면은 스티치 뭐 이런 걸로 따라서 쭉 그어주시면 이제 옷이 되겠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스컬프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걸로 그냥 서브텐스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질감 표현이나 그런 옷의 직조 모양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스컬프팅이 그 직조까지 다 표현이 되면 훨씬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스컬프팅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서페이스 노이즈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디테일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기본을 사용할 건 아니고 이것도 돈 주고 샀어요. 보시면 패브릭에 이게 뭐 100가지 뭐 무슨 그런 거였는데 요건데 이게 $16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이런 막 사이파이에 쓸 수 있는 패턴들도 있고. 네, 이거 뭐 옷만 필요하시다 그럼 제가 여기에 옷 알파 이거는 놓고 갈 테니까 이분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가져가시고. 여기 보면 옷에 관련된 걸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직조를 표현해 줄 거예요. 켜신 다음에 알파에다가 여기에서 잘 보시면 얘네가 이 사람이 진짜 친절하게 그 프리뷰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프리뷰 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뭐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변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본 알파랑 기본 베이스 노이즈랑 믹스가 됐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꺼주시고 이 파워를 올려주셔야지 이제 얘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크죠? 알파 크기를 낮추세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지금 이게 3D로 돼 있기 때문에 패턴이 그 3D에 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UV로 클릭해 주시면 내가 아까 짜놓은 UV대로 들어가거든요. 패턴이. 그래서 이 심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마감질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클릭 해주면 이제 옷 질감까지 스컬프팅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 얘는 반이 잘려 있는데 나중에 그 UV를 펴실 때 이 반을 자르지 마세요. 그 옷감대로 UV를 자르시면은 요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디바이드를 맨 처음에 올리실 때 요 스무스 UV를 켜주시면은 제가 없어져요. 저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옷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이 단계에서 올릴 때 이걸 켜고 올려줘요. 그럼 UV도 스무스가 같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노이즈를 넣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돼요. 어플라이. 세서만 해주나요? 네? 다른 데도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어, 이거 해줄 때 스무스 UV를 켜주고 뭐 저는 얼굴 할 때는 안 켜주고요. 얼굴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옷 할 때나 뭔가 패턴을 넣어야 될 때 이렇게 끊기는 부분들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무스 UV를 넣어주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뭐 그 스무스 UV는 응용하면은 많이 쓸 수 있어요. 이 패턴을 넣으니까 좀 더 옷 같죠. 근데 아직도 매끈매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느낌을 주려고 보풀 같은 느낌, 울퉁불퉁한 걸 또 다시 넣어요. 노이즈. 이번에는 알파를 끄고 기본 노이즈를 가지고 요거를 조절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서
조절하면은 막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지금 이 사각형은 왜 그럴까요? 노이즈의 패턴이 드러나는 어, 심리스 많이 나고. 그런가? 뭐 이런 것들로 기본 노이즈로 해주시면은 보풀이 나오는데, 이거 일단 원래 선이 안 생기거든요. 집에 가서 선이 없다는 생각으로 봐주세요. 이게 선 없는 거예요. 아 원래 안 나오나? 네, 원래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알파를 넣으면서 뭔가 꼬였는데, 이렇게 선 넣으면은, 선 없다고 치면은, 선 없어졌다. 없어졌네요. 이거 없었어. 네. 이렇게 하면 뭔가 막 그 옷에 오래된 보풀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좀 더 뭔가 디테일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서브스텐스 가져가셔서 텍스처링 작업하시고 하시면은 돼요. 이게 서페이스 노이즈 억셉트 하면 네. 어플라이 하면 약간 기존에 있던 프리뷰보다 좀 뭉개지잖아요. 네. 그건 단순히 그냥 면의 개수가 부족해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의 개수가 많으면은 이제 그대로 나올 텐데, 저게 프리뷰기 때문에 저희가 1억까지 올리면은 뭐 블리자드처럼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요 정도 파워면은 좀 뭉개져서 더 자연스럽게 나오겠다라는 그게 생겨요. 그럼 아까보다는 더 이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뭉개져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느낌이 나요. 이런 보풀 느낌도 나고, 여기다가 뭐 코트 같은 경우에는 펄을 다 전체 심어가지고 보풀 느낌 나게 할 수도 있고요. 옷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쉐이더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3D SK에서 사세요. 요거를 3D SK 가셔가지고, 예전에는 이 텍스처링 파일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썼어야 돼요. 뭐 쉐이더를 섀도우를 지우고 하이라이트를 지우고 썼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텍스처링 XYZ에서 그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텍스처링 XYZ에서 이걸 다 지워서 파니까 얘네도 따라해요. 요런 것도 있지만 지워진 것도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3만원 결제하고 사람 4명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1, 2, 3, 4, 5, 6, 7, 8 다 사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사시면 돼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얘는 필요 없고 7번. 이게 이미지 하나당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각도만 얼추 하시면 돼요. 요 세 개는 많이 겹치죠. 그럼 저는 요 중간 거를 사요. 하나, 둘, 셋. 그러면 2개 아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세트를 삽니다. 3D SK. 그리고 뭐 아트스테이션 마켓플레이스에도 있고, 검로드 가시면 있고, 텍처링 XYZ에서도 무조건 팔고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뭐 돈 주고 사라 뭐 쟤는 뭐 그러는데, 이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은 투자 대비 자신의 그 작업물이 올라가는 게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 3만원 사실 치킨 2마리 맥주 한 번 안 마시면은 아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3D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뭔가 투자하는 걸 좀 아까워하세요. 근데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5만 원 이렇게 뭐 나는 내 직업 발전을 위해서 좀 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는데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요런 텍스처를 샀어요. 요걸로 그 고흐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테이토, 이 감자맵이라고 부르는데, 감자맵이 요런 표현들이 좀 피부 그 잡티 같잖아요. 그 요거를 쓴 것 같아요. 이거는 구글에 포테이토 텍스처라고 치시면 바로 똑같은 게 나와요. 걔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 얘를 이용해서 전에 이 튜토리얼을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 튜토리얼이 좀 안 친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지는 안 알려주고 마리를 켜놓고 거기에 자기가 어떤 패스를 썼는지만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 검색하시면 이런 제목의 유튜브가 나와요. 친절하죠? 그레이. 이게 맨 처음에 생성하면 요 그레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칼라 베이스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그 샀던 피부에서 픽을 하세요. 제일 좀 무난한 색을 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입히세요. 그 다음에 뭐 이마면 이마 뭐 이런 넓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간섭이 없는 그걸로 덕지덕지 다 사방면을 다 칠해주세요. 이거를 왜 칠하냐면 내가 포토를 그 사진을 기반으로 돌아가면서 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막 비는 곳이 생겨요. 그런 비는 곳이 생기는데 내가 그걸 잘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얘네들이 그걸 커버해 주는 거예요. 비는 곳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 텍스처 베이스를 먼저 쫙 칠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기반으로 한번 더 칠해줍니다. 물론 얘를 가지고 깔끔하게 칠하면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하이패스는 뭐냐? 이거는 그 아까 그 튜토리얼에서 쓴 건데 저도 이 하이패스가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얘가 색깔을 좀 블러리하게 해줘요. 뭉개지게 좀. 그러니까 얘는 하이라이트랑 뭐 섀도우 이런 게 구분이 더 잘 된다면 하이패스를 올려주면 이게 좀 평균화 된다고 해야 되나? 얼룩덜룩한 게. 요거 만드는 방법은 아까 거기 보시면은 걔가 이걸 알려줘요. 하이패스 만드는 거. 인버트만 하면 돼요. 이건. 그 다음 뭐 세츄레이션 다 아시고 세츄레이션으로 저는 노란기 있는 얼굴 요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 그대로 들어가면 캐릭터가 엄청 노랗게 나온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번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낮춰주고 휴로 살짝 돌려줘요. 조금 노란기 나오게. 얘는 아예 완전 빠졌으니까. 그 다음 레벨로 이제 밸류 값을 잡아주고 프레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미. 늙었으니까 막 기미를 브러쉬로 점점점점점 다 찍어줬어요. 이렇게 크기 다르게 뭐 큰 기미도 있고 작은 기미도 있고 이렇게 기미를 다 찍어주고 이 칼라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사람 색칠하는 텍스처 그런 거 보시면 중간에는 빨갛게 칠하고 이마 쪽은 노랗게 칠하고 뭐 턱 쪽은 파랗게 베이스로 칠하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수염 쪽은 푸른색으로 좀 칠해주고요. 요런 데는 녹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빨간색, 노란색 막 섞어가지고 베리에이션을 준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칼라레이션이라는 블렌드 모드가 있어요. 그걸로 바꿔주시고 수치를 조금 많이 낮춰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보다는 요게 더 디테일이 살거든요. 그 다음 스킨 디테일. 요거는 아까 못 넣었던 기미들이나 아니면 눈 밑에 점막 그리고 이제 뭐 점들 이 사람들이 얼굴에 갖고 있는 점들 그런 것들 표현해 주고요. 수염 자국도 여기서 브러쉬를 엄청 작게 해가지고 찍어줬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그 레드 블러드 베셀 이거는 이제 미세혈관, 모세혈관. 빨강색으로 모세혈관을 만드는데 그 마리 익스텐션 팩을 보시면은 스크래글인가 그거를 엄청 작게 빨간색으로 해서 블렌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블루는 이거를 수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파란색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것보다는 혈색이 좀 돌죠. 완전 하였다가 이제 블렌딩을 하고, 베이는 제일 큰 얼굴에 뭐 얼굴 하얀 분들 보면은 막 핏줄 보이잖아요. 그런 핏줄들 표현해주고 텍스처링을 마무리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말이나 서브스턴스로 이거는 마리로 진행을 했어요. 이게 제가 서브스텐스로는 캐릭터를 안 하고 마리로만 얼굴은 다 해요. 차이점이 조금 더 좀 크게 하고 싶어가지고 작업을 이제 사이즈 말고는 사실 네, 별 장단점이 네, 별 차이는 없어요. 그 오크 할 때는 서브스텐스로 다 했었거든요. 네, 뭐 마리로 하건 서브스텐스로 하건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최종으로 나오는 디퓨즈 컬러가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마리 익스텐션 팩 그 모세혈관 만들 때 그게 편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냥 내가 텍스처를 다 발라서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하면 그냥 서브스텐스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쉐이딩. 제가 이제 쉐이딩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뭐 없어요. 쉐이더 뭐 넣는 게 없어요 별로. 리맵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텍스처 다 넣은 거예요. 보통 쉐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를 엄청 세분화해서 입술 마스크 뭐 해가지고 막 엄청 복잡해서 우리가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쉐이딩을 모르기 때문에 텍스처랑 나머지 거에서 최대한 내가 디테일하게 해서 한 방에 가자. 그래서 이 SSS 마스크 만들 때도 한 방에 분류를 해가지고 잘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요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요거는 캐릭터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뭐 스케일을 이렇게 넣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쉐이딩은 딱히 별거 어려운 게 없어요. 얼굴은 그냥 디스맵 잘 만들고 텍스처 맵 잘 만들면 잘 나와요. 아까 그 디스맵에서 말씀드렸던 쓸데없어 보이지만 넣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로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 이제 첫 테스트 렌더 이미지가 요거거든요. 아직도 살짝은 노란, 얼굴이 피부가 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혼자 컨펌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 베리에이션 점막 뭐 이렇게 썼는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써왔어요. 모델링 디테일 여기 보니까 너무 귀가 매끈해서 조금 오돌토돌한 거를 추가해야겠다. 그래서 모델링 디테일 썼고, 점막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점막 뭐 눈 위에 좀 푸르스름한 것들이 투과가 되면은 좋겠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모델링이 좀 이상해서 수정을 해주고 수염 자국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매일 렌더를 하면서 수정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쳤어요. 나 혼자 컨펌해보고 다른 잘하는 사람들 거 옆에 놓고 내게 뭐가 부족한지 계속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이미지가 이제 최종 쉐이더랑 렌더 그 텍스처 모델링 확정을 지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수정이 됐고 여기도 수정이 됐고 여기도 푸른기가 좀 더 올라왔고 점막 좀 더 빨갛게 해주고 수염 자국 넣어주고 점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저 좌측 상단에 있는 리플렉션이나 컬러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요거요? 사실은 요게 환경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롬 9는 요 기준으로 내가 얘보다 빛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셋도 크롬보다는 빛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매트한 볼보다는 매트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간지로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 칼라는 뭐 그냥 칼라 확인하려고 넣는 건데 사실은 이게 환경 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 환경이 뭐 어떻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지로 넣었어요. 요거만 보고 저는 최종 아웃풋만 보고 판단을 해요. 사실. 그래도 넣긴 넣으시는. 네, 그래도 그냥 요거 넣으면은 뭔가 아 이 사람 룩뎁 좀 하나? 약간 이런 느낌 나니까 그렇게 해서 넣어줬고 최종으로 이제 옷이랑 뭐 펄랑 해서 제가 펄도 알려드리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펄은 좀 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작업을 완료를 해서 이렇게 최종으로 아웃풋을 뽑았어요. 근데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후작업이 들어갔냐, 뭐 아니면 생 렌더냐? 거의 생 렌더예요. 그러니까 후작업은 여기 그 뎁스 들어간 거랑 레벨 살짝 올려주고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그냥 원본 렌더가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사실. 여기서 좀 음영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 강조를 해준 거고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누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포토샵도 잘 못하고 근데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쓰기에는 아직 내 실력이 좀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다른 데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렌더를 좀 잘 뽑자. 그래서 수정할 게 별로 없게. 그래서 제 친구들 보면은 에펙 막 이런 거 엄청 잘해가지고 막 제가 그지 같은 거 줘도 잘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최대한 렌더에서 많이 잘 뽑으려고 해요. 근데 뭐 에펙을 잘하시면 렌더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에펙에서 더 하셔도 되고 포토샵에서 더 하셔도 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미나 그 시연에 관련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저만의 생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퀄리티에 관한 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퀄리티 짧은 시간에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사세요. 짧은 시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돈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가 예를 들면 옷을 만든다. 근데 옷 텍스처링을 기본 베이스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스마트 매테리얼 좋은 걸 하나 갖고 있느냐 그 차이죠. 0에서 시작하느냐 10에서 내가 2, 3을 더해서 완성을 하느냐 이 차이니까요. 뭐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그냥 이런 스마트 매테리얼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이런 걸 하나 사셔서 요거를 섞어요. 그러면 그 뭐 실무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떤 유명한 스마트 매테리얼 같은 경우는 다 알아봐요. 그거 하나만 쓰면. 근데 내가 이 우드 체리에서 우드만 갖고 오고 메카에서 더러운 부분만 갖고 오고 러스트에서 이런 뭐 까진 것만 갖고 온다. 이런 까진 마스크만 갖고 온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매테리얼이 되거든요. 그게 10에서 1, 2 더해서 12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0에서 이거를 만들려면 서브스텐스 디자이너도 해야 되고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진짜 완벽하게 구사를 해도 이 정도는 못 만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캐릭터 아티스트지 배경 아티스트지 쉐이더나 텍스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텍스처나 쉐이더를 우리가 캐릭터나 배경 공부하는 듯이 공부를 해서 이거를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은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사시면 퀄리티를 단숨에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내게 아니지 않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내 거 맞아요. 이거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섞으면 이제 내 거.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좋은 소스 발견하시면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치킨 먹고 싶을 때 참고 이거 사시면 다이어트도 되고 소스도 늘고 일석이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공부를 조금 하세요. 그러면은 좋아요. 왜냐면 얘네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상용화가 많이 더 활발해질 것 같고 그 튜토리얼 하나로
손성민 씨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 거 굉장히 친절하고 저보다 더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정말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이거 심심할 때마다 보시고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제가 연습하고 공부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캐릭터 하면은 3D 하시면 3D 튜토리얼만 봐요. 3D 모델링만 봐요. 근데 저는 조소 베이스가 있어야지 뭔가 더 현실감 있고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조소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거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저보다 몇백 배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튜토리얼을 볼 때 지브러시 튜토리얼을 보는 거랑 조소 튜토리얼을 보는 거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얘를 볼 때는 훨씬 더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음영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베이스에 돼 있어서 눈 깊이라든지 코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만드는지 지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휙휙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하나 덩어리를 붙이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 다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 타고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뭐 어디 친구 만나러 갈 때 한 3, 40분 되면은 그냥 이런 거 틀어놓고 구경하면서 가고 이제 또 앞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나 그거를 분석을 합니다. 눈썹이 저 사람은 평균보다 높다. 뭐 저 사람은 좀 더 서양인처럼 생겼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동양인에 가깝구나. 뭐 이런 거를 계속 왜 다를까? 왜 앞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생긴 게 다를까를 계속 보면서 가요. 근데 너무 대놓고 보진 마세요. 한 번은 너무 대놓고 봤다가 째려보시더라고요. 약간 보는 듯 마는 듯 보면서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지브러시로 스컬프팅 하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 뭐 호세인 디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아티스트인데 이분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이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새벽 4시인가 5시에 하는 세미나를 외국에서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잠을 안 잤어요. 다음날 회사 가야 되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어떤 브러쉬를 어떤 수치로 어떻게 쓰는지를 다 보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다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핵심은 안 알려주고 이제 제가 스크린샷 해가지고 멈춰놓고 봤어요. 수치를 뭘 바꿨는지.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은 모델링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저는 이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티스트로서 제발 기본 UI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페이커 세계 1위 페이커라면 기본 써도 돼요. 내가 세계 1위니까. 그러면 이 기본 쓰는 게 뭔가 더 간지가 나요. 근데 우리가 세계 1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친구가 없어서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지브러시를 켜고 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좋아서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범블비 개봉했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색깔이 범블비 에디션입니다. 노란색으로 그렇게 그냥 간지를 좀 자신만의 그 간지를 만드세요. 모델링 네? 색도 바꾸고요. 이런데 보시면 밑에 막 제가 자주 쓰는 것들 넣고 이게 단순히 색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백페이스 마스크라든지 자주 쓰는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주시고요. 이런 게 그냥 자신만의 간지다, 스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꾸며주세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매테리얼을 계속 바꿔라 했던 게 이게 그 나중에 뭐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준생분들 팁입니다. 이거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팁이에요. 회사 가셨을 때 이 주황색 베이스 매테리얼로
보여주면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구려 보여요. 근데 조금 예, 유명한 사람이 만든 매테리얼을 쓰면 통과가 잘 돼요. 왠지 모르게. 같은 모델링인데 통과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컨펌을 받을 때 매테리얼 간지나게 하고 포토샵에서 레벨 조정하고 막 제 모델링을 멋있어 보이게 극한으로 노력을 해요. 그럼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자신감. 이 사람은 새벽 4시까지 공부 안 했는데 자신감 막 눈 보세요. 자신감 눈 풀려가지고. 자신감 굉장히 중요해요. 모델러로서 내가 한 모델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든 올리세요. 자기가 완성을 하고 안 올리고 나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뭘 하는지. 근데 뭐 아트스테이션, 맥스 제압하기, 상순이네, 뭐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근데 내 작품이 완성됐을 때 올리세요. 남들이 뭘 하던. 뭐 남들이 못했다고 욕할 수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오는 피드백이랑 거기서부터 오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올렸을 때 누군가 알아보고 나중에 자리가 생겼는데 그때 봤던 그 사람 잘하더라. 면접 제의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오늘같이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 올렸더니 뭐 세미나 해줄 수 있으시냐 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올리세요. 자신감 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 저는 막 예능 볼 때도 감명을 많이 받고 만화책 볼 때도 감명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 예능을 보는데 샘 해밍턴이 인생에 바보 같은 질문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머리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쪽팔려서 내가 모르는 게. 그래서 모르지만 집에 가서 돌아가서 알고 막 2-3시간 한 10분이면은 찾았을 거를 3-4시간 걸려서 찾고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저는 내가 모른다 싶으면 무조건 질문했어요. 그게 뭐 인턴이건 팀장님이건 실장님이건 어디 유튜브 하는 사람이 올렸는데 그 사람이 외국인이건 그럼 이메일 보내고 어떻게 했냐, 너 어떤 브러쉬 썼냐. 한 번은 크리스 코스타한테 그 지브러쉬 서밋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베이스 피부를 칠하는 그 브러쉬를 자기가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DM을 보냈어요. 이거 어디서 샀니? 아니면 너 나 줄 수 있냐? 했더니 그 형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네가 만들어서 써라 라고 보냈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럼 되겠구나 하고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 해상도 낮은 걸로 그 하지도 못하는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오크 할 때 썼어요. 그걸.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바보 같은 질문 없어요. 그 사람이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딴 질문하냐? 그럼 몰라서 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세상에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주 하시고 누군가 나보다 좀 더 알고 있다 물어보세요. 내 걸로 만들면 그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진짜 이 만화를 보고 나서의 양승남과 보기 전에 양승남으로 나누어질 정도로 정말 감명을 받았던 만화 원펀맨입니다. 이 사이타마 센세를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제로조차 안 믿죠. 이 100개 하고 10km 매일 달렸다. 안 믿어요. 근데 전 이걸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CG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100개가 어떻게 보면 이 영웅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매일 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많은 핑계가 있죠.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개인작을 못한다. 아니면 회식을 해서 12시에 집에 와서 못한다. 근데 이거를 본 후부터는 저는 그런 핑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회식하고 집에 와서 버텍스 하나를 땡기더라도 나는 오늘
마야 1초 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1초라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루를 안 하면 그 다음날도 안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제 내가 버텍스 하나를 땡기면 그게 아쉬워요. 아, 버텍스 한 두세 개 더 땡기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제 내가 10분을 해서 코를 살짝 만졌는데 아, 입도 조금 하고 싶었다. 다음날 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하세요. 매일. 멈추지 말고. 그래서 저는 퇴사하기 직전까지는 매일매일 했고 퇴사하고 나서는 한 일주일 쉬었더니 불안하더라고요. 안 하니까. 내가 막 뒤처질 것 같고. 그래서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세요. 공부건 작업이건 그렇게 하시면은 언젠가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가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와서 가져가실 건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네, 원펀맨 많이 빌려보시고 교훈이 돼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지브러시에서 뽑을 수 있는 맵 중에 캐비티 맵이나 AO 맵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맵도 뽑으셔서 텍스처링이나 뭐 다른 데 활용을 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지브러시에서 AO랑 캐비티가 좀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 캐비티 뽑으면 약간 도트로 뽑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건 디스맵을 기반으로 다 뽑아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거 10만 원인데 이거 공짜로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어딘가를 말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어딘가 잘 찾으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걸로 사용하셔서 디스맵 넣고 저는 거기서 캐비티를 뽑아서 사용을 해요. 맵 뽑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실제로 그 캐비티 맵을 뽑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요? 캐비티 몹을 뽑고 그거를 색을 좀 돌려요. 그래서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할 때 모공 덮는 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넣을 때 이제 조금 붉은색으로 해가지고 블렌드를 한 다음에 한 10에서 오퍼시티 10에서 15 정도로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쓰면은 디테일이 또 올라가요. 이렇게 잘 뽑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원래 지브러시에서는 안 되는 거였군요, 잘. 지브러시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계속 예. 그 계단 현상이 예, 예. 그게 많아서 저는 노멀맵도 되도록이면 근데 지브러시에서 뽑은 거를 안 써요. 마야에서 다시 뽑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지브러시에서 원으로 된 것을 그 노멀맵을 뽑으면 좀 원이 찌그러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도 그 텍스처 베이킹을 처음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퀄리티는 괜찮은가요? 저는 서브센스 페인트 할 때는 이제 노멀맵은 거기서 뽑는데 괜찮더라고요. 노멀맵은. 아, 지브러시에서는 안 뽑고요, 노멀맵을? 아까 뽑긴 뽑는데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그거를 뽑아가지고 어디다 넣으면은 좀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뽑거나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나대에서 한 번에 다 뽑아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죠. 네. 근데 저는 좀 더 쉬려고 그때라도 이만에 뽑아주는 거고. 요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음에는 이거 써가지고 한번 캐비티 해서 작품 해보려고요. 질문 많이 하세요. 아까 샘 해밍턴.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XYZ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주름 위주로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왔다 하면은 XYZ 단계라고 보고 이제 합니다. 그 아까 동양인 여자의 그거 보면서 그 수위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스컬팅 할 때요. 네. 낮은 폴리곤 상태 베이스 메쉬가 있잖아요. 헤드 같은 거 적어드는데요. 혹시 좀 그런 거 판매하는 사이트 다 있습니다. 다 판매합니다. 네, 뭐 아까 검로드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아트스테이션 가보시면 요즘 마켓이라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검로드 여기는 플러그인도 많아요. 그래서 제 아침 일과가 아트스테이션 30분 보고 20분 검로드 탐방하고 그 다음 이제 회사 작업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이렇게 하고 점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매일 아트스테이션을 보면서 눈을 높일 수 있었고 매일 검로드를 보면서 새로운 플러그인을 누구보다 빨리 써서 내가 그거에 익숙해지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메쉬 치시면 굉장히 많아요.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추천이요? 이 EOF 2분 것도 괜찮고요. 저는 이거는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토폴로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아담 이브 이 EOF 2분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이번 것도 괜찮고 네, 저는 저거 2개 그리고 공짜는 그 지브로라고 아세요? 네. 네. 그분이 공짜로 베이스 메쉬 있어요. 이것도 토폴로지 굉장히 좋고 사용하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사요. 공부 목적으로 산 다음에 근데 베이스 메쉬를 내가 남을 걸 쓰면은 이것까진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모델링까지 내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거 베이스 바디를 항상 업데이트 하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보통 작업은 스피어에서 안 하시고 베이스 메쉬에서 하시나요? 네. 스피어에서 하는 거는 이제 아직은 제가 그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이스 메쉬에서 하는 게 더 빠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퇴근하고 이제 시간을 쪼개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함을 빨리 느꼈어요.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길어지면. 그래서 모델링에서는 어차피 내가 베이스 모델링을 만들어 놨고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내가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제 구로 만들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브러쉬도 많고요. 브러쉬도 많고 뭐 베이스 메쉬도 많고요. 이렇게 똑같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더 쌀 수도 있고 검로드가 더 쌀 수도 있어요. 2개 비교해 가면서 구매하시면 돼요. 브러쉬에서 작업하고 또 마야에서 렌더하고 할 때 카메라 세팅 같은 거 음, 왜곡 딱 많이 생기고 그런 거 네. 그게
이제 제가 해결을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게 포컬랭스 값 때문에 그런데 앵그로브 뷰랑 마야의 포컬랭스 값이랑 달라요. 근데 그 막 유명한 거 있어요. 개 그 두 마리 도베르반 두 마리 놓고 이렇게 하면 마야랑 똑같다 하는 걸 봤는데 안 똑같아요. 그거 뻥이에요. 32.2가 똑같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마야로 가져왔더니 왜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닮은 꼴 만드는 게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닮은 꼴 만드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왜곡이 되면은 많이 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넘겨봤더니 어떤 차이가 제일 심하냐면 이 턱 부분이 길어집니다. 마야로 갔을 때 지브러시보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은 지브러시에서는 이제 디테일 스컬프팅만 하고요. 그거를 마야에서 머드박스로 넘겨요. 그 다음 거기서 비율을 맞춰요. 머드박스랑 마야는 이게 카메라가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지브러시로 갖고 오면 이상해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걸 마야로 가져가면 닮아요. 근데 여기서 닮아 보여요. 그럼 마야로 가져가면 좀 턱이 길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컬 렌스는 최대한 32.2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디테일하게 맞출 때는 머드박스 한번 가시거나 아니면 마야에서 소프트 셀렉션으로 비율을 맞춰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 그 지브러시가 그걸 알았는지 카메라를 들여온대요. 새 버전에. 이제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죠. 네. 보통 아티스테이션에서 매일매일 가본다 그랬는데 보통 어떤 위주로 들어보시나요? 일단 아침에 가면은 비몽사몽인 상태로 회사를 가기 때문에 뇌가 안 깨어 있어요. 그래서 지브러시 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아이콘을 켜기가. 그래서 일단은 뇌를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아트스테이션을 먼저 켜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랜덤으로 뜨거든요. 커뮤니티 보지 마시고 트렌딩 아니면 픽을 봐요. 저는 이 트렌딩만 봐도 한 30분 가요. 여기 보면서 잘한 사람들 이제 어제 하루 매일매일 본댔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 여기까지 봤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올라온 거. 그러면서 보면은 잘한 사람들 거 잘했네 누르고 로그인 돼 있으면 좋아요 누르고. 이게 좋아요를 왜 누르는지 아세요? 이게 아카이브가 쌓이고 또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면 얘도 내 거에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리고 내가 얘를 팔로우하면 얘도 팔로우를 해줘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내 작품이 많이 노출되는 걸 원하잖아요. 잘 만들어서 남들이 내 거 봤을 때 와 멋있다 해주길 바라고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점점 관종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 보면 와 굉장히 잘했잖아요. 좋아요 눌러요. 저는. 그러면 얘도 자기가 만약에 안 유명한 애다. 이게 첫 작이다. 그러면 누가 내 좋아요 눌렀다. 제 걸 봐요. 오 잘하네. 나도 눌러줘야지. 다 눌러줘요. 그리고 이게 아트스테이션에 그 좋아요 수랑 뷰 수랑 비율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지면 트렌드 상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남들이 저처럼 보는 애들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건 무조건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좋아요 수 눌러가고 또 조회수 올라가고 픽 되고 이렇게 30분 봐주고 픽도 한번 훑어주고 픽은 한 5분이면 다 봐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픽 봐주고 그 다음 검로드 가가지고 플러그인 뭐 나왔나 봐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로우를 늘리는 것도 좋아요. 이게 아트스테이션 요즘에는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 아티스트다 그러면 릴 보내지 말고 아트스테이션 주소 보내라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링크드인 링크, 아트스테이션 링크 이 두 개만 보내도 다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링크드인이랑 아트스테이션은 꾸준히 관리를 하세요. 추가적인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폰을 엑스젠으로 하시는 거예요? 펀은 제가 엑스젠이랑 예티랑 같이 썼었는데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엑스젠으로는 가이드 메쉬를 만들 때 편하고 예티로는 시뮬레이션 할 때 편하더라고요. 노드로 뿌려주고 뭐 이런 거 모양 잡고. 근데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가이드 메쉬를 수정하고 싶으면 엑스젠에서 수정을 하고 그걸 다시 컵으로 뽑아서 예티로 가서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게 많았고 그래서 오나트릭스를 샀어요. 그 오나트릭스가 그 두 개의 장점이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발차기 수업 듣다가 이제 그 오나트릭스 보고 와 놀라가지고 바로 적금을 10만원씩 5개월 모아서 샀어요. 근데 충분히 예티로만으로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엑스젠만으로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부족해서 불편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네, 워크플로우는 엑스젠으로 가이드 만들고 예티로 그거를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죠? 이 녹화 버튼 꺼주시고. 순간적으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